안녕하세요. 2월 18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에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의 그 단가를 한번 알아보고요. 자화전자의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향후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OIS 액추에이터, 스마트폰 카메라 핵심 부품이 주력 제품이죠. 그래서 광학식 손떨림을 방지시키고 선명한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하고요. 프리미엄 모델 필수 부품이고 고정밀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메이저 회사들의 전부 고객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스마트폰 자체가 하향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부침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애플, 삼성, 뭐 글로벌 톱티어, 안정적, 공공일보 다 있죠. 그래서 투자의 관심사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폴디드 줌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치가 있고 또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고 우리가 자화전자를 볼 때 향후 발전성과 요 라인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이제 성장 전망으로 보면 고사양 모델이죠. 이제 어쨌든 기술이 자꾸 고도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좋은 형태로 더 편한 모습을 찾게 되죠. AI가 특히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또 기기 조작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담스럽거나 복잡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자화전자의 기술이 어떻게 잘 활용되는지 또 그 부분이 고사양 모델에 어떻게 잘 적합하고 또 수요는 그쪽으로 얼마큼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지금 자화전자의 향후 발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 부품도 하나의 축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차량용 OIS 및 카메라 모듈 부품입니다. 스마트폰 OIS 기술을 차량용으로 응용 개발을 한 거고요. 자율주행차의 정밀한 이미지 안정화를 구현하고 야간 및 악천 상황에서 안정적 주행을 지원합니다. 현대차, 테슬라 등 글로벌 OEM과의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라이다 및 카메라 센서용 액추에이터. 라이다 하면 생각하시는 게 있죠. SOS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부분에 어떠한 그 자화전자의 지금 제품들이나 기술이 어떻게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빨리 선보이면서 그게 대중한테 어차피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그냥 자동차라고 인식을 하지 자동차를 뭐 거추장스럽거나 이게 뭐 사치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율주행도 빨리 시장에 선보여서 그게 대중화시키고 대중화 인식 안에 이게 현금 쓸 수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구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구간까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뭐 첨단 기술들은 선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선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뭐 주된 관심사는 일단 자율주행차가 언제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어차피 지금 테슬라는 요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테슬라의 주가라든가 향후 테슬라에 대한 그 시장의 믿음 이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 그 등장하는 거 시기를 개점으로 해서 관련 부품이라든가 뭐 기술들은 아주 그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따라서 자화전자도 이런 부분에 아마 호기를 한번 맞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화전자의 2024년까지 어두운 국면보다는 향후 전망은 좀 밝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화전자에 투자할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MLCC 및 전장 부품입니다. MLCC는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이죠. IT, 자동차 등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요. 보신 대로 잔류 안정화라든가 노이즈 제거에 또 소형화, 고용량화,
추세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용 MLCC죠.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용 고정밀 MLCC 이런 부분들이 자화전자가 지금 현재 추구하는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죠. 시장 전망을 보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고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의 가치를 받을 시장의 주목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아직 개화되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화전자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지금 대형 업체들이 다 업체 요청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어차피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어쨌든 회사인데 이게 약세를 인지를 하고 이거를 전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게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이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전혀 다른 거다. 자율주행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수요에 대한 발생을 했을 때 다시 침체되어 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분도 살아날 겁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에 자화전자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과 관련해서 뭐 이득을 볼 거나 어떠한 시장이 재평가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지금 향후를 봤을 때는 어차피 바닥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는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제가 아까 소장에 말씀드렸다시피 폴디지중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 및 작동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인데 광학줌 성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카메라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일단 우리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쉽게 광학줌을 땡기고 땡기고 확대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넓히고 좁히고 하면서. 근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는 거죠. 실현하고 그 부분 성능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 디지털 카메라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그 카메라 기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폰은 단순하게 카메라 기능을 그걸 통해서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제품을 인지한 걸 가지고 AI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를 발견해내고 또 창조해내는 형태가 쓰여지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또 여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라든가 향후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확대 대상화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폴디지중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주요 장점 광학줌이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AI의 형태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물을 근접하게 잘 촬영하고 또 확대를 시켜줌으로 해서 그게 그 인공지능 인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어떠한 형태들이나 어떠한 내용들이 자꾸 축적이 되고 또 노출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부분대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딥하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충의 개요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폴디줌의 성능은 특징인데요. 고배율 광학줌이고 고화율 유지고 또 AI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딥하게 한번 얘기할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첨단 기술과 접목하면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파일을 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현재 시장에서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폴디지즘이 자화전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마트폰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가 아이폰 16인가요? 중국에서 매출에서 어차피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핵심 사양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의 폴디지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재생산을 해서 어떻게 더 다른 형태의 기술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까지가 발전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단순히 줌의 기능을 확대한 카메라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되는 기술과의 접목 과정.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프리미엄 부품 수요입니다. 그리고 OIS 액추에이터 수요고요. 기술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폴디즘이 자화전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협력 전망이죠. 애플과는 프리미엄 아이폰 라인업을 공급 확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진출의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오포 같은 경우는 폴디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비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두 거래를 하고 있고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자화전자는 특화된 기술이나 어떤 내용들의 그 장점이 있다 그러면 아주 다시 한번 실적이 늘어나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느 한쪽에만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봤을 때의 긍정적인 요소는 폴디지즘 모듈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OIS 액추에이터 수요도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기술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의사항으로 있는 이 부분들이 2024년까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이쪽 부분이 더 강화될 거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2024년까지의 자화전자보다 향후가 전망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의 저점이나 눌림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오늘 그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기사를 보시면은 자전자 주가가 다시 움직이나 폴디지즘 확대로 실적 호전 지속 모락마락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죠?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에 폴디지즘을 처음으로 적용한 이후 아이폰 16에 그죠? 프로 모델까지 확대 적용된 전망이고 폴디즘의 경쟁력은 액추에이터인 OIS이며 한국 기업인 LG이노텍과 자화전자가 공급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요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2024년 5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 중국의 아이폰 16을 애플이 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자화전자의 실적이 악화됐던 게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결과물을 가져와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눌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리는 과정을 거쳐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눌린 과정을 노려보는 겁니다. 보신 대로 시장에서 어쨌든 폴디즘이라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기업들마다 요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의 기술들이 얼만큼 중요하고 또 시장에서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폴디즘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을 강하게 하고 또 앞으로 향후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미 폴디즘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자화전자 같은 경우 향후 전망을 좀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또 AI 스마트폰이 사라진다고 하죠. AI 시대라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제가 제 동영상에 몇 가지 계속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도 스마트 안경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금 현재 보는 손안의 스마트폰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안경처럼 착용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뭐 AR 기술이라든가 XR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기술 안에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들은 아주 중요한 기술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들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그게 그 시장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기업은 스마트폰의 일정한 부품만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사양산업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단지 부품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되는 기술을 결합한 어떤 제품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폴디즈민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카메라 모듈을 하나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또 카메라 뭐 관광 렌즈를 공급한다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떠한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지, 향후 호환성이나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폴디즈즘 요 부분의 요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크게 다뤄지는지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자화전자가 주가를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2024년 5월달 기사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폰 16에 어쨌든 15에 이어서 16에 그 기술이 적극적으로 다시 적합이 되면서 LG이노텍하고 자화전자가 그걸 주력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럼 애플의 애플 16이 시장에서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둔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어쨌든 새롭게 기존에 장착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어쨌든 장착되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급성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그 제품에는 모두 들어가야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데, 보시는 대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보시는 대로 59억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 결정까지 결정을 하면서 자화전자는 지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영업이익은 455억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38.4%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흑자 전환 성공하고 59억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 결정까지 함으로 인해서 주가는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상승은 지속적으로 바닥에 서 바로 급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상승하다가 다시 눌림 과정에 들어온 거고요. 이 눌림 과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소식과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완전 바닥을 찍고 견고한 상승장으로 인지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던가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선 두 가지 다 가능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일단 유리한 가격인 건 맞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잘 짜볼 필요는 있겠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중국서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요 얘기가 나왔었죠. 2024년 11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연관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 중국에 판매가 잘 됐을 때 자화전자에서 아이폰에 공급했던 것이 차별화는 그냥 단순히 하나입니다. 그죠? 폴디즘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중요 사항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주가로 먼저 들어가 보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4,300원이죠. 종가가 14,330원인데요. 14,300원부터 이 아래 라인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요새 시장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이런 과정,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제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있죠. 14,300원, 13,600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은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12,500원, 1,650원. 또 요 아래로 들어왔을 때 또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새 시장 흐름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면 요 부분에 잘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요 라인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이후에 다시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4,300원부터 공격적이신 분들은 14,300원, 13,600원 두 포인트를 다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요. 요 14,300원과 13,600원은 본인 이제 작은 판단에 따라서 굳이 내가 이 부분에 뭐 비중을 실기보다는 일단은 작게 실어보고 그다음에 요 밑으로 추격했다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한쪽만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 라인이죠. 요 2만원 라인의 돌파, 요 라인을 돌파를 한번 보는 거고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한다 그래도 바로 쭉쭉쭉 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눌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눌림은 물론 여기서 더 강하게 뚫고 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꼬리를 다는 형태로 다시 요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요 부분들의 매수 라인들을 다시 터치해 줄 수 있고 그 부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좋은 매수 타임입니다. 매수 타임이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2024년까지의 자화전자의 나쁜 모습보다는 2025년 이후로 이제 자화전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을 제시해 드리고요.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신다면 주봉 라인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여기 눌림이 있죠. 근데 이 눌림이 있긴 있는데 이 눌림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은데 요거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월봉도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급하죠. 급하다 보니까 요 라인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20개월봉이 내려온 부분을 내려오면서 터치하는 부분 2만원 라인,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는 게 정석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시장을 어차피 혼돈으로 몰고 가려면 얘들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그리고 다시 2만원 라인을 찍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만원 라인을 찍는 형태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근데 그 그림은 시장이 원하고 시장이 바라는 대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과감히 매수를 하는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눌림 매수는 항상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제 영상을 즐겨 보시고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영상들의 그 과감한 매수 포인트들이 결국은 많은 수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눌림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항상 이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그 주가를 형성할 때 이 주가가 이 가격쯤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가격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종목에 대해 종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불안정한 소식을 보이거나 불안정한 내용이 보였을 때입니다. 아니면 잘 가던 주식이 거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구간에 오면 막상 매수를 못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쳐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 라인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자화전자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화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주식 또 돈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다른 주식을 또 하시면 되죠. 어쨌든 자화전자의 2024년 지금 제일 어두웠던 터널은 지나가고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지금 반짝한 상승 이후에 아주 좋은 눌림 포지션 라인이 왔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전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